네.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의 연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 일자리 때문에 난리,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더니 이제는 요소수 때문에 또 난립니다. 요소수 하나에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정유, 철강, 화학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트럭과 장비들이 지금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라는 분은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라라면서 혼자 지금 속편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느긋하신지, 원래 성격이 느긋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항상 대책이 없을 때 그냥 특별한 대책은 없이 정부를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처음 확산됐을 지난 1월에도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 금지시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무시해서 초동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백신 확보도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결국 이런 어설픈 K방역 때문에 애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지금 앉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렇게 만만디하는 대통령 더 이상 믿기 힘들어합니다. 문정부는 지금 양치기 정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충분히 우리 그 요소가 98%가 중국에 의존해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중국이 석탄이 부족하고 또 요소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도 굉장히 늑장 대처를 한 겁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넋놓고 있었어요. 업계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야 겨우 현지 공관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사실 회의를 한다지만 대책도 없어요, 지금. 별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데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정부 대책은 마스크 쓰고 집에 있으라 이랬습니다. 요소 사태에도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작 아껴 쓰고 나눠 쓰시라 그런 겁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란을 겪는 산업 현장이나 또는 국민들께 사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설명을 그러니까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 네네.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죄할 용의는 없으시다는 뭘 뜻이네요. 사죄라는 겁니까? 자, 실장님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혼란을 겪는 산업 현장과 국민들에는 사죄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처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일찍 대처했더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아쉬움만 있을 뿐이다. 지난주 초부터 네. 이렇게 대처를 해서 초단기에 대한 물량은 적어도 3개월에 대한 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대통령이 어저께 말씀하신 거는 이미 예, 실장님, 저희들이 네, 준비된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네네. 계시기 때문에 자, 그 실장님, 메시지가 나가고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쉽기는 하고 늑장 대처는 했지만 사과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연일 문 정부하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픈 얘기인데요. 대장동 게이트 몸통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부동산이 뛰고 있는 것, 그리고 대장동에 수천억 이익을 낸 것이 문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죠. 그 다음에 청년들과 최근에 그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제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것도 문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죠. 아마 대통령도 이거 보면 기도 안 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모든 각종 페미니즘 정책 때문에 청년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놓고 문재인 정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지금 탈당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 뭐 답변을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아까 질문에 네. 대해서는 조금 시간 네, 주셨으면 실장님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K방역까지 질문이 거슬러 가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일찍 백신을 확보하고 등등 했으면 안타까운 말씀드렸지만은 K방역 전체가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다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국민들이 엄청난 협조와 어려움들이 희생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게 폄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소수는 어쨌든 3개월치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오늘 이제 중국 문제 또 국내에 지금 숨어 있는 이런 것 등에 한 3개월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중국 외에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수입 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접촉을 외교라인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요소수 외에 제2, 제3의 아까 전략물자화하는 그런 등등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발빠르게 미처 대응을 못했던 아쉬움은 있다 말씀드렸고 워낙 시장이 이제 이 불안하니까 가수요도 생기고 이 유통되는 게 안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들도 취했고요.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 아쉽지만은 지난주 초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가 해온 것은 지난번 수출 규제 소부장에 대한 상당한 학습 효과도 있었고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늑장 기억한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사과를 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타깝다, 아쉽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님 들으세요. 혼자 3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30초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줄서 있고 이런 고통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어도 공감한다면 사과를 하셔야죠. 지금 어디다가 지금 그 3개월치 마련했다고 합니까? 그럼 언론은 지금 다 장난하는 겁니까? 사례 전장은 지금 다 그냥 아웃만 치는 겁니까? 자, 그만하세요.